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 공제되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 순서를 잘 지켜서 계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현재 지금 영상 녹화하는 날까지도 현재 그 양도소득세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으로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좀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양도금액, 내가 부동산을 판매한 금액입니다. 그 취득금액은 예전에 이제 그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들어간 돈, 필요 경비는 취득세하고 중개비, 그리고 뭐 리모델링비라든가 수리비, 철거비 등등 이런 걸 필요 경비로 해서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뺄 금액을 다 빼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남은 금액,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됩니다. 이 양도 차익에서 좀 전에 봤던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서 다시 또 공제 금액을 빼주고요. 최종적으로 기본 공제라고 1년에 2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아무런 공제가 안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기본 공제는 1인당 2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50만 원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250만 원을 1월 달에 내가 뭐 양도를 하면서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5월 달에 또 다른 걸 양도할 때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해가 넘어가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제되는 금액을 모두 빼면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실제로 앞에서 봤던 양도세 그 적용 테이블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양도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감면 대상일 경우에는 이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보통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용 토지에서 자경제촌 8년 하게 되면은 1년에 뭐 한 1억 정도 이렇게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은 뭐 특별히 감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고납부 방법과 고지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이렇게 내가 직접 신고를 해서 나 이렇게 양도세가 나왔으니 나올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신고를 하고 내겠다 하고 내가 자진해서 하는 거고요. 고지납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보유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내면 되는 겁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고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낼 때 보면은 비과세라는 단어가 있고 감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거는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차익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세무서 가서 신고하진 않죠. 하지만 양도세 감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내진 않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의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이런 사유로 감면을 받습니다 하고 신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예 신고 의무가 없고요. 감면에 해당하는 것들은 신고는 하되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 양도소득세 계산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토지를 2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양도금액이 2억이겠죠? 근데 이거를 뭐 10년 전에 1억에 샀다. 그러면 그때 산 금액이 1억이니까 1억을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뭐 340만 원에 뭐 중개수수료가 90만 원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빼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은 9,5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10년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20% 적용을 해서 1,914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다시 한번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양도세를 내기 전에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은 7,406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 7,406만 원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을 해보면 8,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24%가 적용이 되고요. 거기서 24%를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누진 공제 522만 원을 빼주면 실질적인 양도세는 1,255만 4천 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감면 조건이 없다 그러면 최종 양도세는 1255만 4,400원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이 되지 않아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고요. 소송 화해 비용이라든가 재밌는 게 보일러를 수리했다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보일러를 통째로 교체한 거는 인정이 됩니다. 이 표는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보실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어떤 게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매입하면서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거 사진이라든가 영수증 등을 일단 다 가지고 계시면 그 중에 나중에 세무서에 맡길 때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제출을 하면 대부분 이제 세무사에서 알아서 다 산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투자하실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 다 외우시거나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목적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편한데요. 모든 토지는 그 토지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죠. 뭐 흔히 말하는 농지 같은 경우는 전답, 과, 뭐 목장용지 이런 식으로 그 농지는 농사의 일에 쓰라고 해놓은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농지는 이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지를 취득했을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서 양도세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0평 미만 토지 같은 경우는 주말 농장으로 처음부터 등록을 해서 쓰는 경우, 그리고 300평 이상 같은 경우는 농지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는 대부분 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그냥 산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임야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비사업용 토지인데 임야 중에도 본인 이제 가끔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 특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이런 거는 어차피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사업용으로 쓰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산인데 이게 종중 땅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보유 기간 중에 약 80% 정도를 그 직접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걸로 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뭐 1년에 아니면 혹은 내가 1년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 한 9개월 정도 80% 이상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대지를 갖고 있는데 이 나대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뭐 주차장으로 썼다. 주차장 사업자를 내서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80% 이상 그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기에는 다 뭐 좀 심도 있게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은 또 달아주시고 뭐 혹시 영상 보시다가 가끔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 영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댓글로 뭐 글을 남겨주시면은 또 그런 내용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